진짜로 크기는 큰데 무게는 가벼워진 부분이 이게 갤럭시 S25 엣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일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 타임과 149만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거는 지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는 갤럭시 Z 폴더블 7 유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2달 전인 3월에는 갤럭시 S25 엣지 유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도 갤럭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 3월에 갤럭시 S25 엣지의 유출 소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했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4월 달에 S25 엣지 라인업이 출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출시가 연기가 됐었죠. 제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S25 엣지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시가 되지 않았어서 너무 아쉬웠었어요. 그래도 딱 한 달 정도 뒤에 이번 주였죠. 13일에 드디어 갤럭시 S25 엣지가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것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전에 거의 유출 정보와 동일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S25 엣지 요약 자세하게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S25 엣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니 해도 두께죠. 정말로 두께가 엄청 얇아졌습니다. 두께가 무려 5.8mm인데요. 이전에 삼성에서 가장 얇은 바 타입 스마트폰이 2015년에 출시가 되었던 갤럭시 A8이었는데 그 갤럭시 A8이 5.9mm였었단 말이죠. 그것보다 0.1mm 더 얇아졌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얇은 바 타입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두께가 이렇게 얇아짐에 있어서 실제로 이 스마트폰을 쥐었을 때 그립감은 어떨까? 이질감이 많이 들진 않을까? 라는 의문,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빠르게 구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순히 두께만 얇아진다면 솔직히 큰 장점이란 생각되지 않는데 두께가 얇아지면서 휴대폰의 다이어트도 완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나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같은 6.7인치 디스플레이인 갤럭시 S25 플러스와 무게 비교를 한다면 27g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거 진짜 무게 체감이 엄청 많이 되는 무게죠. 제가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매번 새로운 휴대폰이 출시될 때마다 그 휴대폰의 무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상 들고 다니는 휴대폰일수록 1g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7g이면 이건 엄청 대단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 갤럭시 S25 엣지보다 작은 디스플레이인 6.2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진 갤럭시 S25 일반 라인업과 무게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1g 정도만 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진짜로 크기는 큰데 무게는 가벼워진 부분이 이게 갤럭시 S25 엣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디스플레이는 말씀드린 대로 6.7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요. 옆면은 플랫하게 떨어지면서 평평하고 모서리는 둥근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면 프레임은 갤럭시 S25 울트라와 동일한 티타늄 프레임 소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휴대폰의 내구성과 무게를 위해서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내구성 이야기가 나와서 좀 놀랐던 부분인데 갤럭시 S25 엣지 전면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소재인 코닝의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 2가 들어가게 되었더라고요. 이 전면 디스플레이 유리에 결정을 포함시켜서 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강도가 많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티타늄 프레임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 2? 삼성이 엣지의 내구도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쓴 이유가 갤럭시 S25 엣지 같은 경우에는 그 두께가 엄청 얇아졌기 때문에 밴딩 이슈와 같이 휴대폰이 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후면은 다른 갤럭시 라인업과 동일한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적용됐다고 하네요. 색상은 3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티타늄 실버, 티타늄 아이스 블루, 티타늄 제트 블랙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스 블루가 제일 이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갤럭시 S25 엣지의 카메라는 유출된 정보처럼 2개가 탑재가 되고 다른 갤럭시 라인업과는 다르게 카메라 섬 디자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기 본체의 두께가 엄청 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공개된 영상만 봤을 때도 카툭티가 심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공개가 된 것처럼 소위 카툭티, 카메라가 튀어나온 것은 심해 보이지만 그만큼 갤럭시 S25 엣지에 탑재되는 카메라에 대한 성능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초광각은 12메가픽셀, 광각, 즉
메인 카메라는 200메가픽셀로 갤럭시 S25 울트라에 탑재된 2억 화소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 일반 라인업에도 들어간 망원 카메라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메인 카메라가 2억 화소 카메라라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면 카메라는 다른 갤럭시 S25 시리즈와 동일한 12메가픽셀의 카메라가 탑재되었고요. 이번에 갤럭시 S25 엣지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성능까지 너프된 거 아니야? 괜찮으려나? 걱정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기존 갤럭시 S25 라인업에 탑재가 되었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퀄컴에서 갤럭시의 맞춤으로 4 갤럭시가 붙으면서 오버클럭인 칩셋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갤럭시 S25 엣지의 최고 성능은 올해 초에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와 비슷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갤럭시 S25 엣지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들어가서 성능이 좋은 건 알겠는데 두께 자체가 워낙 얇아지다 보니까 이거 발열 제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발열 해소를 위한 베이퍼 챔버도 갤럭시 S25 엣지에 맞게 새롭게 재설계를 했다고 하고 면적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에서 갤럭시 최초로 새로운 쿨링 시스템인 홀 구조를 탑재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발열만큼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배터리 타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에 있어서는 확실한 너프가 맞습니다. 갤럭시 S25 엣지의 배터리 용량이 3900mAh인데요. 먼저 같은 화면 크기인 갤럭시 S25 플러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무려 1000mAh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삼성 공홈에 기재되어져 있는 최대 비디오 재생 시간을 비교하자면 6시간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갤럭시 S25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화면 크기이니까 두께가 얇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갤럭시 S25 일반 라인업과 비교를 해봐도 100mAh가 작은 수준입니다. 더불어서 비디오 최대 재생 시간으로 보면 5시간이 적고요. 이게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디스플레이 크기는 엣지 쪽이 더 크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더 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두께가 얇아지는 장점을 얻는 대신에 배터리 타임에 있어서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갤럭시 S25 엣지와 관련된 소식들을 알아봤었는데요. 현 시점 바타입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얇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얇은 스마트폰에 대한 니즈가 있는 시장에서 분명히 선점 우위가 있을 거고 상징성 또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6.7인치 화면임에도 엄청 줄어든 무게, 20메가픽셀의 고화질 카메라,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해서 성능까지 알짜배기는 제대로 챙겼다라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일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 타임과 149만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거는 지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잘 나오긴 했지만은 배터리 용량이 조금만 컸으면 어땠을까? 가격이 조금만 더 저렴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조금씩 아쉬운 느낌이 있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하면 좋을지, 기기 자체가 정말 괜찮은지는 갤럭시 S25 엣지를 직접 받아보고 그때 리뷰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